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인간과 생명 제4주차 제1교시입니다. 우리 지난주 공부한 데 이어서 생식기술을 계속해서 57페이지, 56페이지 클론 기술, 클로닝 클론. 자, 이 복제 연구가 말하자면 유전공학, 생명공학의 꽃이죠. 생식기술의 절정입니다. 그 모든 생명공학 기술을 총망라해서 집합시킨 것이 바로 클로닝이죠. 복제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여기 이제 복제형 논리의 문제들, 그리고 생식기술, 클론 기술에 대한 윤리적 문제점, 그리고 이 전 세계 각국에서 그것을 왜 금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살펴봤죠. 근데 이게 영원히 금지된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세상이 바뀌고 과학기술이 그 복제기술의 한계를 넘어서서 문제점을 다 해결하게 된다면 누구나 이제 그 복제 기술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식물뿐이 아니라 이미 식물은 지금 이미 복제가 되고 있죠. 동물 복제를 넘어서 이제 인간을 복제하는 때가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 복제, 특히 그 인간에 있어서는, 인간 복제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더 많다는 거죠. 동물 복제까지는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동물에 있어서는 동물의 권리가 그렇게 우리가 느낄 때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도 동물 실험들 하면서 동물의 권리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뭐 약학회사, 뭐 의료회사, 제약회사 같은 데서 큰 위정비를 만들어 놓고 동물 실험에 희생된 동물들을 그렇게 기억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동물 복제에 있어서는 찬성 입장이 반대 입장보다 많기 때문에 지금 동물 복제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할 내용은 여기 책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 그 복제 연구를 인간에게 적용시킬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 우선 그 인간 복제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 4가지, 이거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입장, 인간 복제에 대한 찬성 입장, 긍정적 입장 4가지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자녀 출산권이죠. 자녀 출산권.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인공수정. 그 인공수정의 성공률이 30% 미만인데 끊임없이 인공수정을 해봤자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인공수정보다 더 확실하고 더 안전한 방법이 복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 출산권, 자녀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자녀를 얻기 위해서 우리 인간 복제 얼마든지 찬성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특히 인간 복제를 자녀 출산권을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누굴까요? 불임 부부뿐이 아니에요. 불임 부부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한국은 아직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서양에서는 동성애자들, 동성애 부부들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동성애 부부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자신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그래서 동성애자들, 동성애 부부들이 자녀 출산권에 근거해서 인간 복제를 아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장기 이식을 위한 복제예요.
장기 이식.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듯이 인간을 복제하게 되면 일란성 쌍둥이보다 더 형질이 일치하죠. 내가 나와 일치하는 거죠. 쌍둥이보다도 더 일치하니까 장기 이식할 때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거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최적의 조건이죠. 예를 들면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미국에 에얄라 가족이라는 가족이 있었는데 12살 먹은 딸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아버지의 골수를 보니까 맞지가 않아요. 어머니의 골수도 맞지 않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를 하나 더 낳으려고 임신했어요. 그런데 그 임신해서 출산한 아이가 자신의 언니와 골수가 일치하는 바람에 이식을 하게 됐죠. 그런 경우를 자녀를 낳아도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복제를 통해서 우리가 시도한다면 더 확실하게 장기를 이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골수 이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노화 방지 및 질병 방지. 노화와 질병을 방지하는 거예요. 노화 방지 및 질병 방지. 자,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건강은 유지하지만 건강은 유지할 수 있는데 노화는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노화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세포 안에 보면 우리의 세포는 태어날 때부터 서서히 노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갑자기 죽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미 우리는 죽어가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지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오류를 조종하면서 그 조종된 오류를 가진 그 세포를 복제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럼 이 노화라는 게 보면 노화라는 게 DNA 안에 정보가 있죠. 우리의 수명은 보통 100년이다. 그럼 거북이는 몇 년 살까요? 거북이는 300년, 500년 살잖아요. 학도 그렇고 두루미도. 그러면 거북이의 세포하고 우리 세포를 비교해 보면 세포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90% 이상이 비슷하죠.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거북이는 DNA 안에 그 유전자가 노화를 천천히 진행하게 되는 하나의 유전자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르게 그 입력된 DNA 정보 속에 노화가 천천히 진행되도록 정보가 입력돼 있어요. 그럼 우리도 그 유전자를 조작해서 조작된 세포를 복제하게 되면 인간의 수명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차드 시드라고 하는 사람은 리차드 시드 박사는 앞으로 인간의 수명이 평균 150세가 될 것이다. 앞으로 30년 안에, 지금부터 30년, 여러분 앞으로 30년 동안만 살아 계시면 여러분의 평균 수명이 150세가 됩니다. 야, 이거 참 이것도 문제죠. 100살 이상이 젊은 청년이 되는 거예요. 100세가 노년이 아니라 100세 정도 되면 젊은 청춘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전자 안에 있는 정보를 조정해서 인간을 복제하게 되면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죠. 또 뭐가 있냐면 우리의 DNA 유전자 안에는 그 노화에 대한 정보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질병에 관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 여러분이 사시다가 갑자기 너무 몸을 무리해서 병에 걸린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과로해서 몸이 피곤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피곤한데도 세포는 건강하고
병에 안 걸려요. 어떤 사람은 좀 덜 피곤한데도 금방 세포가 노화되고 질병에 걸릴 수 있죠. 그건 바로 태어날 때 우리의 DNA 안에 특정한 질병에 취약한 세포가 이미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 보면 그냥 가족들이 다 고혈압 환자인 경우가 있고, 어떤 가정은 집안 전체가 당뇨 환자가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특정 질병에 대해서 유전자가 취약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질병에 걸리는 유전자를 잘 조작을 해서 복제하면 질병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질병을 퇴치하고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간을 복제해야 된다. 이런 것이 또 세 번째 찬성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네 번째 찬성의 입장은 뭐냐? 사회적 유익을 위한 복제, 사회적 유익. 사회적 유익. 자, 사회적 유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보면 진짜 아깝게 가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물론 저는 이순신 장군, 아인슈타인, 그런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이 인류의 역사를 바꿀 정도로 큰 기여를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일찍 가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세포를 복제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수백 명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전하겠어요. 이순신 장군 같은 충신들이 수백 명 있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튼튼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상 인류를 위해서 크게 기여한 사람들을 복제해보자. 그럼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할 것이다. 이게 바로 사회적 유익을 위한 복제죠. 크게 그래서 찬성의 입장은 네 가지예요. 인간을 복제해보자.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한번 복제해보자. 두 번째는 장기를 이식하기 위해서. 지금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증자가 한 명이면 기다리는 사람은 1000명이에요. 기다리다 죽어요. 왜? 인간의 장기는 한계가 있는데 그 장기를 수없이 복제해내면 이거는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찬성의 입장이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복제하는 건 안 된다. 저도 반대 입장이지만 인간의 장기를 복제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저도 그런 입장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노화 및 질병 방지. 인간이 노화되는 것을 막고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것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위 가족들에게도 이건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고통스럽게 아프면서 오래 산다는 것은 긴 병에 효자 없다. 부모가 긴 병을 앓게 되면 부모뿐이 아니라 온 집안이 병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병과 노화를 위해서는, 방지를 위해서는 복제를 하자. 네 번째는 사회적으로 공헌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복제해보자. 크게 네 가지인데 이제 반대 입장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인간 복제는 지금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죠. 자, 반대 입장은 10가지가 되는데, 자, 여러분과 함께, 자, 요거 이제 시험 문제 인간 복제의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 나오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기억을 해두셨다가 쓰시면 됩니다. 자, 반대 입장 첫 번째는 뭐냐면 비자연적 행위다. 자연적인 게 아니다. 비자연적. 이건 뭐냐면 자연 질서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자연 질서를 벗어나 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출생하는 인간의 출생의 그 본질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모 없는 자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혈통 관계가 혼란해져요. 저는 저희 아버지의 자식이고 저의 자식의 아버지죠. 그런데 이게 복제하게 되면 이런 부모 자식 관계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수평적으로 이어져요. 내가 나를 복사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식으로 어린애가 태어난 것 같지만 그 아이는 어린아이이긴 하지만 나에게는 자식이라기보다는 법적으로는 형제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 혈통 관계가 혼란해진다. 비자연적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 복제는 찬성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비자연적이다. 자연에서 벗어난다. 자연에서 벗어난다고 그러면 그거 하면 안 되는가? 뭐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 질서에 부딪힌다고 해서 복제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들이 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제기하냐면 자연 질서에 그게 벗어나는 거라고 한다면 자연 질서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어디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 질서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연적으로 출생하는 것이 그게 자연적인 것으로 확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 질서에서 벗어난다고 강조하려면 자연 질서와 자연적이 아닌 비자연적인 것에 구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분이 되면 요건 자연 질서니까 존중하고 요건 아니니까 요건 버리자. 그래야 되는데 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이 아닌 것이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바다제비가 해초를 물어다가 동굴에다가 바다제비집을 지어요.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요즘에 그 바다제비집 중요리에서도 비싼데. 그럼 여러분 그거는 어떤 거예요? 자연적인 건가요? 아니면 비자연적인 건가요? 예, 그렇죠. 자연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연적인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나무를 잘라다가 통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어요, 우리가, 인간이. 그럼 그거는 자연적인 건가요? 비자연적인 건가요? 그건 인공적인 거지요. 그럼 인공적인 것은 제비가 집 짓는 거하고 사람이 집 짓는 것은 다른 건가요? 헷갈리죠.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연적인 것과 비자연적인 것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인간을 복제하는 것은 비자연적인 것이다. 그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러면 비자연적인 것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간 복제 안 된다. 그런 입장이죠. 근데 자연이 존재한다. 이건 참 밝히기 힘든, 이건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자연 질서가 존재한다. 그게 뭐냐. 이거 밝히기가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과 비자연이 구분될 수 있다. 구분하기 힘들어요. 사람이 집 짓는 것은 사람은 자연 아닌가요? 제비가 집 짓는 거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또 비자연적이기 때문에 인간 복제는 하면 안 된다. 왜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냐? 인간 복제가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복제를 비자연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반대하는 이 입장에 대해서는 아주 논쟁이 심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계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영혼의 부정. 이 종교계에서는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다 출생할 때 영혼이 주입된다고 보잖아요. 자연적인 혼인관계에서 출산을 통해서 태어날 때 인간의 영혼이 들어간다. 그런데 인간이 세포를 복제할 경우에 복제된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영혼의 부정이라고 하는 것, 복제된 인간은 영혼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논쟁 때문에 인간 복제를 반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대 입장은 인간 생명의 조작이에요. 인간 생명의 조작. 생명을 조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아니라 실험실에서 그 세포를 가지고 배양해서 인간을 만들어내니까 생명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인간 생명을 조작하는 게 아닌가. 이건 마치 상품 생산 행위라는 거예요. 생명을 복제하는 이유가 복제된 생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돈을 받고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생명을 복제하는 거예요. 인간을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 인간을 찍어내서 인간을 상품화시키고 인간을 생산하는 상품 생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인간 생명의 조작이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죠. 네 번째 또 반대 입장은 인간 생명의 모독이다. 인간 생명의 모독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돌리 양 하나 복제하기 위해서 수정란을 276개를 실패해서 희생시켰어요. 그러면 인간에게 그걸 적용시키다 보면 인간의 수정란을 수백 개, 수천 개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정란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뭐 올챙이가 되는 그냥 개구리 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생명체예요. 결국은 인간의 생명을 너무나도 쉽게 희생시키는 인간 생명에 대한 모독이다. 그래서 반대 입장을 사람들이 또 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반대 입장은 생명복제의 불완전성. 생명복제의 불완전성. 불안정성. 자, 생명을 복제하다 보니까 그 복제하는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돌연변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복제양 돌리를 보니까 분명히 어린 양이 태어났는데 그 양의 세포를 보니까 이미 노화돼 버린, 다 늙어버린 어미양의 염색체와 세포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태어났는데 어린 양이 아니라 이미 늙어버린 양이 된 거예요. 모습만 어린 양이지.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그 돌리는 엄마 양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자마자 늙어서 죽은 거예요. 그걸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 이 복제의 문제가 크구나. 이런 돌연변이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복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지금도 코로나가 유행인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걸렸는데 전혀 증상이 없고 금방 약도 안 썼는데 그냥 완치가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 걸린 그 다음날 위독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코로나에 대해서 더 취약한 사람이 있고 코로나에 대해서 더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세포를 복제했는데 그 복제하기 전에 이 원본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려 있다든지 체질적으로 아니면 면역학적으로 병에 대해서 취약한 사람인데 이걸 똑같이 복제되면 수천, 수만의 취약한 인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병에 약한 인간.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복제 잘못했다가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복제된 인간들이 취약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제가 아직도 완성되지 않고 문제점이 많으니까 복제 연구가 더 진행돼서 문제점이 없어질 때까지는 좀 보류하자 하는 입장이 다섯 번째 입장이에요. 자, 여섯 번째 입장은 뭐냐면 인간에 의한 창조라는 거죠. 인간이 인간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간의 탄생은 자연적으로 생명이 주어져요. 내가 생명을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야. 그냥 주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복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명을 몇 개 만들자, 10개 만들자, 10개 만드는 거예요. 그 주어진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태어난 생명은 한 명인데 만들어진 생명은 1000명이다. 그럼 이 똑같은 1000명의 인간과 이 한 명을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 평등이 깨진다고 하는 거죠.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7번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